그 계층 간의 학업 격차는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오랫동안 연구되었었던 이슈입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연구된 자료인데요. 학업 수준과 사회 경제적 지위의 상관관계를 따진 그래프인데 학생들의 집안이 소득이 낮을수록 학업 성적도 낮고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 성적도 높은 경향이 있었습니다. 거의 정비례하는 형태로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세대의 2016년 연구를 보면은 부모의 어떤 소득 수준에 따라서 학생들의 인서울 학벌이 결정되는 그런 상관관계를 연구한 연구도 있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왜 이럴까 다양한 연구들을 했었는데 그 중에 번스타인이라는 학자가 참신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부잣집과 가난한 집에서 사용하는 어떤 언어의 양식으로 인해서 학업 격차가 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인지 번스타인의 주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스타인에 따르면 언어 양식에는 세련된 언어와 제한된 언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의 차이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구체적인 말과 구체적이지 않은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번스타인은 잘 사는 집 아이들이랑 가난한 집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런 상황을 제시합니다. 누군가 공을 차서 창문이 깨진 상황인데요. 이 상황을 딱 사진만 제시하고 묘사를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아이들의 답변을 비교해보면 디테일한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하위 계층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거를 차서요 저리로 갔어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대답을 했고, 중산층 아이들은 한 아이가 우연히 공을 이웃집 창문에 차버렸어요. 이웃이 밖으로 나와서 소년들에게 고함을 질렀어요. 이렇게 조금 더 정교하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가정에서 어떤 화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은 그 화법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특정 근육 부위를 많이 쓰게 되면 그 부위가 발달하듯이 언어도 똑같은 거죠. 쓰는 쪽으로만 언어가 발달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수업 내용,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이 세련된 언어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평소에 사용하던 세련된 어법에 익숙한 학생들이 제한된 어법에 익숙한 학생들보다 더욱더 학업 성취 능력이 높았다는 것이죠. 세련된 어법은 이러한 특징을 보입니다. 문장이 길고요. 그리고 수식어가 많습니다. 그리고 문법이 또 적절합니다. 또 언어에서 감정이 절제가 되어 있고요. 논리와 추상성이 포함이 됩니다. 죄송하지만 빠른 이해를 위해서 극단적인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빠, 아기는 어떻게 생겨요? 여기서 세련된 어법을 쓰면 엄마의 몸속에는 엄마의 씨가, 아빠의 몸속에는 아빠의 씨가 있는데 엄마와 아빠가 사랑을 하면 아이가 엄마 몸속에서 생기게 된단다. 이 아기는 엄마의 뱃속에서 엄마의 영양분을 먹고 몇 달 동안 자라서 세상으로 나오게 된단다. 그리고 그게 너란다. 사랑한다 하더라.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언어에 자주 노출되는 아이들이면 교과서에서 쓰이는 정교한 언어들에서도 익숙함을 보이게 됩니다. 반면 제한된 어법은 이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문장이 일단 짧고요. 수식어가 적고요. 비문과 비속어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목소리의 크기나 행동 등을 통해서 감정이 전달이 되는데요. 이 대표적인 예시가 김두한의 4달러. 4달러씩 협상법을 들 수가 있습니다. $2. That's double. Double. 4달러. $2.50. 4달러. 4달러. 이러한 표현을 계속 쓰게 되면 전반적으로 표현을 제한시키고 학습이 일어나기 힘든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언어에 대한 학습만 떨어질까요? 아닙니다. 정서적인 능력도 상당히 떨어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화가 났을 때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전달을 못하니까 폭력적인 행동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표현하는 것은 생각보다 연습이 필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런 대화에 많이 노출되지 않으면 당연히 나의 감정을 꺼내서 표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사실 감정이 상했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 내 감정을 말하기 위해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내 스스로 왜 화가 났는지 이해를 하게 되고, 아, 내가 이런 거를 싫어하는구나, 아, 내가 이런 것 때문에 화를 내고 있구나, 자기 객관화도 쉽게 되고, 내가 나를 잘 알고 어떤 상황을 싫어하는지 아니까 다른 사람들과도 조금 더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이 가족의 분위기라든지 아니면은 사용되는 언어들도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무심결에 쓰고 있는 언어가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상 마음대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